우선 지금 제가 이걸 전체 3시간짜리예요. 영상이 3시간 다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제가 주요한 것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봐야 될 부분과 안 봐야 될 부분 뭐 이런 거 좀 했고, 물론 다 보면 좋지만 요거 링크는 나중에 공유를 좀 다른 분들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션은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성에 대해서 할 것인가를 주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네. 그냥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도서상간 지역 포함하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와이파이 구축을 더 확대하겠다. 편의성 제공하겠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겠죠, 다. 그리고 네. 이런 게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라는 거에서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좀 얘기했던 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선 연구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포용적인 이용 환경, 접근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에 이제 국가기관 등이 접근성 보장한 지능정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능정보 제품의 종류를 이제 키오스크로 지정하고 이제 국가기관 등이 접근성을 보장한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발제자분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표준을 만드는 부분과 실태조사 부분도 다음 발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발표자분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이때 이날 주제가 키오스크가 되게 많았어요. 키오스크 작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키오스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키오스크가 웹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네네네 HTML. 맞아요. 그냥 네. IPTV나 이런 큰 UI만 퍼블리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접근성이 되게 안 돼 있대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고대비 버튼도 터치로 돼 있고, 네. 그 안내도 터치로 돼 있고, 그리고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휠체어 타서 하면 이게 높이도 안 맞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해야 되는데 이게 법제가 된대요. 좀 있으면 이 키오스크에 관련된 것도 접근성 쪽으로 해서 여기 웹 접근성 어딨냐? 실태 조사도 했고 모바일 앱 접근성이나 아니면 키오스코도 키오스코도 저기 무인 단말기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도 이게 포함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키오스크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때는 플래시 시절이라서 접근성이나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날 좀 얘기했던 게 키오스크 중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영민 팀장님이 발표해 주셨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인화 시대가 진짜 많이 됐잖아요.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지금처럼 줌으로 많이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런 줌은 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여기서 되게 공감됐었던 것이 키오스크의 접근성 이용의 어려움이 장애뿐만 아니라 고령층도 이걸 터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찾기 힘든 거지. UI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늦다 보니까 뒷사람이 눈치를 많이 본다. 맞아요, 진짜로. 근데 잘하는 사람도 뒷사람 눈치 봐요. 왜냐면 선택 장애 때문에 이 매뉴얼을 뭐 먹을지 막 이런 거 있고 그 메뉴도 많이 복잡하고 장애는 플러스 알파로 더 힘들겠죠. 네. 그래서 키오스크 현재 현황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8분 30. 조금 더 개량화된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한 18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 키오스크가 21년 4월 현재에는 21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22년 9월 현재는 그보다 또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무인 매장들이 가수가 됨으로써 많이 늘어남으로써 함께 키오스크 보급도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요. 키오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 현황을 보면요. 현재 국내에서 229개 업체에서 427종이 진짜 유통되고 많지 있는 않아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 CJ 올리브 네트워크 등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29개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적인 측면에서 나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일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는 그 가격 경쟁에 심하들 때문에 그런 고성능 내지는 고성능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을 갖춘 것에 대한 그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해봤던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66.7점이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민원 분야 키오스크는 80점이 넘어갈 정도로 양호했던 데 반해서 요식업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민간 부분의 키오스크들은 50점과 60점대로 여전히 좀 미흡한 수준이고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진짜 이거 수치 보고 저 되게 놀랬거든요. 427종이 있대. 진짜 코로나 근데- 터지면서 그냥 장사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만든 것 같아. 그러게요. 근데 예. 다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카드 꽂는 곳도 다르고 맞아요. 예. 다르고. UI가 다 예. 달라. 대기업이나 공기관은 당연히 접근성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냥 봐도. 근데 이거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좀 약간 가까운 애들은 가까운 그 업체나 그런 기관들은 접근성을 당연히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확실히 낮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산 문제도 있고 키오스크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고 왜 접근성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만들더라고요. 자, 이거 보고 저는 약간 뭐 키오스크나 그냥 사이트나 모바일이나 다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 영상 같이 보면서 얘 키오스크나 이 무인 단말기가 왜 접근성이 안 돼 있는지 좀 이분들이 조사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키오스크에 대한 제조 운영사 애로점들을 저희가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다수의 포스사가 그 키오스크 업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요. 포스가 뭐냐면은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주문하고 계산할 때 보면 이제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으로 계산하는 현황이 나오고 신용카드를 꺼면 이제 그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카드 회사에 나가고 하는데 그걸 포스 회사라는 곳에서 연결하는데요. 키오스크도 그 포스에서 이제 임대하는 방식들이 많거든요. 구입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는 하지만 대신에 아주 진짜 저렴한 기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갖춰진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전에 200, 300만 원대의 키오스크였다면 포스사가 임대하는 것은 이제 한 2, 3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또 그리고 또 중국산 키오스크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체 측면에서는 가격 경쟁 때문에 그 UI 개선,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기계를 가져다가 키오스크를 가져다 쓰는 운영사 측면에서는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에 준수된 키오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직접 저희가 들었고요.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키오스크가 어떤 것일까를 들어봤을 때 장애인분들에게는 휠체어 높낮이 조절이 기능한 그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뭐 고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청각 장애인분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일반인들에게도 메뉴 같은 것들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디자인, UX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책에 이제 초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규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면은 가계정통부나 저희원이 하는 사업들은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흥하고 그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좀 접근성이 갖춰질 수 있는 방법들을 부처나 저희원 특성에 맞게끔 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보고? 사실 키오스크 같은 거는 아무래도 HTML, CSS의 기반으로 UI, UX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치면 저도 많이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기는 해요.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탭 메뉴에는 분명히 커피라고 가리키고 있으나 커피는 있는데 내가 찾는 음료는 없거나 뭐 있잖아요. 주스에 들어갔는데 내가 찾는 주스는 없거나. 맞아요. 알고 보니 스페셜 메뉴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네, 햄버거인데 햄버거 메뉴 없어. 무슨 특별 뭐 이렇게 행사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저기 사이드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자막 정도는 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자막 음성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네. 이미 아이콘에 UI 자체가 이미 글씨가 있잖아요. 무조건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 파스타 집에 갔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는 그 UI를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그런 버튼을 내가 잘 들여다보면서 찾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우측 하단에 무조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 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UI 공통이 안 휠체어를 되지. 타신 분들은 위에 거를 누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그 고려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 영상 보면 키오스크가 중국산도 많다, 저렴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잘 안 눌려요. 네. 그리고 OS 자체도 그러면 어차피 터치 주문이면 뭔가 OS가 있을 텐데 그 OS의 구성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웹처럼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있는 건지도. 여기도 진짜 휠체어 높낮이 조절 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위치 찾기도 힘들고 음성 제공도 더 필요하고. 음성 제공이 나오긴 하지만 음소거를 많이 해놓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대비도 무인 매장일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은 더 힘들다. 무인 매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UI 자체가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후죽순이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몇 개야. 네, 진짜 국내에는 427종의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표준화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표준화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드는 생각인데 네. 그 어느 한 켠에 굳이 터치 스크린으로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겸업 키패드처럼 다이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TM처럼. 네네네, 맞아요. 키보드가 밑에 몇 개 특수 키보드가 있고. 네. 그거 괜찮네요. 네, 1번을 누르고 싶어도 터치 스크린 어디에 1번이 뜨는지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네요. 검색 기능 채팅에서 검색 기능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음성 검색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리나 이런 것들도 말 잘 들으니까. 그렇죠. 음성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성 정책인데 이게 장애인 무인 정보 단말기가 내년 1월 28일부터 의무화가 된대요. 우리 인증마크 마지막 모든 법인 했을 때 일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가 2013년도인데 2014년도에 그때 완전 최고 피크였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접근성 컨설턴트가. 오. 그 뒤로는 이제 쳐주지도 않지만.
아, 요건 영상 안 볼게요. 우선은 뭐 의무화 된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보차별금지법에. 아 그리고 키오스크 정보 이거 개선한다는데 접근성 개선한다는데 이 정책이 요거 그냥 제 음성으로 그림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대요. 그리고 이거를 배포한다는 거지. 요게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잘 만들 수 있을까? 분명히 저가로 만들 텐데.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플랫폼화 해버리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우선 표준화를 하고 UI가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거라서. 근데 솔직히 국가 사업은 이렇게 신뢰를 안 하는 편이라서 저가형 경쟁도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대기업이 나서면 믿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과연 우리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 이런 플랫폼을 갖다 쓸지도 궁금하긴 해요. 스벅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 자체 플랫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 LG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영화관, 대형마트, 요식업 이런 데에서 쓸 거란 말이죠. 대형마트도 네. 뭐 대기업이니까 요식업 쪽, 김밥천국 이런 데서 쓰겠죠. 이런 플랫폼들을 싸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뭔가 모든 분야에서 통일성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자체 플랫폼 구축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접근성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오픈 API로 해서 배포할 거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대기업에서 가져다 쓸 거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복잡하겠는데 아무튼 키오스크 자체 UI를 국가에서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련에서 공성및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모바일 앱 접근권 향상을 위한 방안 요 얘기가 있거든요. 약간 2분짜리인데 모바일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 세 가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접근성 모바일 쪽 해본 적 있으세요? 많이 해봤죠 그거. 인증마크까지? 네. 근데 여기서 처음 한 게 모바일 앱 접근성이 품질 인증마크가 의무화가 아니더라고요. 의무화가 아니라고요? 네, 인증마크를 공공기관 모바일 앱에서는 국가공인 품질 인증마크 획득이 의무가 아니래요. 웹은 의무인데 앱은 의무가 아니래요. 지능정보와 기본법에는 2018년 모바일 앱에 대해서 국가공인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지금 아직 그 모바일 앱에 대한 국가공인 품질 인증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국가공인 품질 인증을 시행을 해서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품질 인증 획득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속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접근성 제도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권 인식 제고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평가 지표에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을 부여하여 기관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정보 접근권 인식 제고와 확산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 인증 활성화와 접근성 전문 인력 확대 등을 통한 모바일 접근권이 향상이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모바일 앱 개발 사업 등의 그 공공 조달 시 전문성이 있는 참여 업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 인증 획득 경험과 접근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바일 앱 자체가 품질 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접근성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기업이나 해서 만들어서 접근성을 더 저해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접근성 할 수 있는 업체를 뽑으면 좀 더 돈을 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그냥 모바일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새로운 사실이 2008년 4월부터 이게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현재
200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3년 4월까지인가 해서 모든 법인 접근 준수 의무화가 이제 끝났고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총 14년 6개월 됐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이 숫자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언제 접근성 시작하셨죠? 4년 전, 5년 전? 4년 전 10년 6개월 차에 시작하셨네요. 아무튼 14년이 됐다. 근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좀 뒤에 제가 마지막에 약간 의견을 줬어요. 발표를 좀 했는데 뭐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이따 같이 들을 거예요. 목소리 굉장히 떨고 있어요 그때. 자, 이 처음부터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거든요. 메모를 하면서 이런 얘기 좀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해줘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좀 보면 다 제도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맞아요. 무슨 키오스크 접근성 제도적으로 뭘 하겠다, 모바일 앱도 제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게 제도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제도보다 좀 더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제가 뒤에 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영상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강윤택 소장님께서 발표한 건데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그 키오스크 테스트를 좀 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인데 정말 많이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오스크들도 접근성이 아예 안 돼 있고 점자가 있어도 점자 오타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키오스크를 배포한다 하더라도 현재 접근성 자체가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지고 보고 접근성 인증 마크라도 달아주면 좋은데 그런 테스트하는 절차조차 없다 보니까 키오스크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하던 뭐 대기업에서 하던 기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 적용 사례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좀 녹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거 테스트하신 분이 키오스크랑 스마트폰이랑 동기화가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보이스오버나 토크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주문이나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선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표준 기술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420여 종에 대해서는 다 안 될 것 같고. 그러게요. 휴대폰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시각장애인분들은 다 아이폰 다 쓰시니까 무조건 아이폰 쓰시거든요. 보이스오버가 다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키오스크의 지원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오스크의 상향 평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헤일님도 이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군 접근성인데 요건 따로 보지 않을게요. 헤일님의 그 말하고자 하는 저희는 접근성 가이드도 많고 접근성 관련된 기술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실제 현장들은 정부 부처들도 접근성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한다. 접근성의 정의를 좀 내려주셨더라고요. 접근성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정의 말고 본인이 일하면서 느낀 접근성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접근성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배우고 뭐 지식 사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정작 그것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조금씩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미지가 분명 정보의 관계가 없다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빈 알트 태그로 두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굳이 불필요한 정보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지가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정보와 관련이 없으면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가 이제 위배다.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경험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썼더니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평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면 한 업체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건가? 아니 업체는 하나 네.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프리랜서분. 테스터인데 프리랜서로 뛰고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과 그 직원분의 의견이 서로 달랐구나. 그렇죠. 주변에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가 있으면 대체 텍스트 넣지 않아도 돼요. 이해할 수 네. 있는 그게 기준인데 왜 모든 걸 다 대체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잘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엔 네,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었으면은 네. 이게 위배라고 던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접근성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장애 경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왜냐면 접근성 지키면 우리도 좋거든요. 사실 우리도 편한 게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정의를 계속 매년 내려주잖아요. 접근성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무슨 캠페인 행사처럼 매년 무슨 세미나나 이런데 발표 자리 가보면 접근성에 대해서 접근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막 들려보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14년째 얘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14년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 말을 해줘도 네. 이제 사람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나는 먹고 살기 좋다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었어요.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이 더 있다. 아 맞아. 약간 옛날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얘기했는데 접근성에는 상관없지만 인터넷 네. 익스플로러가 서비스가 종료를 안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어떻게요? 지금 종료됐는데. 아, 그래도 아이 보잖아요. 종료돼도 아이 봅니다 아직까지. 다음은 현 접근성 실태 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엠비전스 김영석 팀장님이 하셨거든요. 네. 엠비전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업체인지 보니까 찾아보니까 네이버 측의 접근성 자문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장님을 제가 종종 컨퍼런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누구신가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다 보진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 3시간짜리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제가 발표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5분짜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좀 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키오스크랑 그렇게 큰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퍼블리셔랑 사실은. 아직은요. 네. 다음 달에 할 그 2.2 버전에 대한 리뷰는 모를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심도있게 나중에 할 거고요. 전 요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문제를 9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냥 와닿는 것만 좀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가 이게 어떠한 거냐면 외적 건성 실태 조사. 이게 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평균 점수가 매년 올라가고 있긴 해요. 이 실태 조사를 보면.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체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웹 접근성 평가 지표에 대해서 상태 정보에 대한 지표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웹 접근성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안에 요소 유형이라든지 상태 정보, 접힌 펼친 버튼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접혀 있는지 이 상태에 대한 정보 자체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지침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아리아 셀렉티드를 안 넣잖아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타이틀이라도 넣어서 적용시킬 안 넣은 수 사람 있어요. 되게 많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셀렉트 박스를 커스텀했을 때 그냥 버튼과 URLI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버튼에 대한 상태 정보를 아예 안 넣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접힌 펼침이면 그냥 디스플레이 넘블록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탭 메뉴에 열려 있으면 닫혀 있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공은 자체 지침이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상태. 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 사용성 테스트가 없었대요. 이 실태 조사에서. 그러니까 코드 맥락으로만 접근성 통과가 된 거지 실제 사용자가 테스트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사용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리아 레이블도 바이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서 영역 구분을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평가 자체, 신기술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게 있었다 해서 아리아 얘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예제 중에 하나를 아리아를 썼는데 템 메뉴를 아리아 라디오로 쓴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이게 템 메뉴 알고 보면 UI가 템 메뉴인데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니까 라디오 버튼 자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아리아를 이해를 잘못해서 오히려 접근성을 해가 되는 경우. 아, 그렇죠. 네. 과하게 넣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가 많죠. 맞아요. 잘 이해도가 이해하지 잘못돼서. 못하고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영상 올려온 것 중에 아리아 레이블이 있는데 아리아 레이블 안에 텍스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요소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리아 레이블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같이 읽어주는 요소가 있고 아예 안에 아리아 레이블 쓰고 안에 텍스트를 쓰면 아리아 레이블만 있고 텍스트는 안 읽는 요소도 있었어요. 전 후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읽어주는 요소도 있어요. 그거 한번 네. 저도 경험해봤는데 네. 일단 안드로이드 자체는 네. 아리아 레이블들을 하면 네. 안에 있는 텍스트는 읽어주지 않고 아리아 레이블 속성이 있는 맞아요. 것만 읽어줘요. 근데 아이폰은 읽어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껐다 켜봤는데 다시 다시 안 읽더라고요. 제 웹으로. MBDA. 음. 예, 모바일 아니고 네, MBDA. 웹으로. 네.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통일되게 그 작업자 자체가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아싸리 네. 글씨를 아예 안 넣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리아 레이블 안 쓰고 그냥 IR 기법으로 다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사용법에 따라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호환성 어떤 자체도 기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맞아요. 호환성인 그 보이스 오버의 그 화면 낭독기의 호환성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게 좀 이해도도 좀 높아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이번에 또 알았던 게 센스리더 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전용 센스리더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몰랐는데 있대요. 익숙하지 않. 예, 처음 들어봐요. 네, 근데 굳이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네요. 모바일용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실제 모든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제외가 됐다. 포털 그러니까 네이버 앱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관련 앱, 전정부 등은 뭐 대상에 제외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느낌보다 저는 앞으로 다음 달에 발표될 그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리아를 좀 더 볼 것 같다. 더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리아로 오히려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리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들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포인트를 얘기했냐면 다 제도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위에서 키오스크 이 부분 얘기할 때도 중소기업 위주가 가장 많다. 중소 중견기업 위주가 이게 얘네들이 접근성을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당연히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력 자체가 접근성을 못하니까. 네. 접근성을 왜 못하냐면 배운 적이 없어서. 접근성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글링하거나 이거는 걸로? 전 헤일님한테 혼나면서 배웠죠. 과외 받았어요? 아니요. 그 같이 프로젝트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퍼블리셔로 아니고 테스터로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헤일님한테 많이 배우고 같이 대화하면서. 좋네. 네. 근데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꾸 물어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힘듦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많이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 학원들 ACS 하는 그 학원들에서는 접근성 자체가 필수 과목도 아니고
강사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세미나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대로 그렇게 와닿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거는 네, 많이 건너뛰는 경우 아니 학생 자체가 마음에서 이미 건너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접근성 강의하는 사람은 대리사님이랑 야무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외에는 접근성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가 강사로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제가 하는 건데 헤일님도 같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 7분 정도 좀 이거 보고 요 마무리하죠. 네. 2분 52초. 네, 진짜 이때 떨었어요. 벌벌 떨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력 20년 차 정도 된 웹 퍼블리셔고요. 그리고 리베하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10년 정도 퍼블리싱 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교육에 대해서 좀 전 제도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의견을 좀 주고 싶은데요. 제가 NCS 과정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NCS는 국비 지원 교육이고 뭐 길거리에 지나가면 보시는 뭐 컴퓨터 학원에서 알려주는 코딩 교육 같은 거죠. 거기는 거의 90% 이상 웹 퍼블리싱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접근성이 없습니다. 교육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기술 안 돼요? 왜 이거 안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 계시는 실무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글링에서 알아낸 거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저도 접근성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접근성 교육하시는 분들은 5손가락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된 인력을 계속 뽑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학원에서 나온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접근성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중소, 중견기업을 취업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큰 괴리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한 뒤에도 내가 관심이 있거나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제작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법적 제도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대기업, 뭐 헬림이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쪽은 다 잘 돼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 기업이 더 오히려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접근성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근성 관련 채널도 거의 없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AOA 채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베아얀 채널 딱 2개만 있다고 저는. 그런데 이를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완을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고요. 와이아리아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와이아리아 관련 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원론만 얘기하니까 응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대부분 대리급 이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딱 한마디 하세요. 접근성 하면 가산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봉에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대답을 해드려요.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덕목이다, 양심이다, 그리고 배려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접근성 현 주소 또는 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웹 퍼블리싱 하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은 아직도 그 좀 많이 열악한 상태.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8년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직후에는 한때 이제 웹 접근성 컨설팅이 상당히 붐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좀 해서 관심이 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컨텐츠 개발, 실무 중심의 교육, 앞에 말씀 주신 대로 그 관련 기술적 자료들을 축적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저 리비아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커서 네네. 지금 기업에서 접근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볼 때 잘했을 때 베니핏도 없고 못했을 때 페널티도 딱히 없어요. 소송들이 있었지만 그 소송들에서 기업이 명백하게 크게 패배해서 손해를 보거나 한 케이스도 아직 딱히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접근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접근성을 하지 않으니까 접근성 관력 인력에 대한 수요조차 없는 거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악순환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 접근성을 하려고 하면은 뽑고 싶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 실제로 대학에 가봐도 접근성에 대한 얘기 전혀 못 듣고 오는 사람들이 99%거든요. 이게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양성도 같이 해야 되고 접근성을 했을 때 페널티와 베니핏이 분명히 있어야 기업들은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고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베니핏이 되고 그렇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건 뭐 네. 여기 계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이. 사실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 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네. 저도 작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접근성 코드를 하면은 기업에서 많이 신경 써주지 않아서 뭐 베네핏이나 이런 것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었잖아요. 네네. 심지어 학원에서도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보통 포지션을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이런 순으로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접근성은요. 퍼블리셔만 챙겨요. 맞아요. 퍼블리셔 책임이에요. 네. 기획자, 디자이너, 기획자에서 대체 텍스트, 디스크립션 달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달아주지 않아요. 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명도 대비 맞춘다고 이거 분명 틀려요. 회색에 회색을 넣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거는 일단 현업이 이렇게 이쁘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 그러면 네가 가서 따져줄 거야? 따져야지. 네. 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소용 하등없고 맞아요. 테스트에서 걸리니까 그래야겠구나.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져가지. 테스트 할 때까지. 그렇죠. 그럼 일도 심지어 많아지고. 네, 맞아요. 어떤 여러분은 이제 테스트 기간이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되다. 그러니까 V자가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 체크하는 부분이 그 생명들한테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굵기로 표현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죠. 쉐입이나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서 면을 채워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죠. 디자인 없이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제 현업이 야 테스트 통과됐지? 이제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살짝 이해가 가는 게 네. 총괄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담당이고 하다 보면 야 걸렸어? 접근성 이거 안 돼? 위배돼? 그럼 바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에 사람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예전에 나왔던 디자인은 위에 사람을 설득했던 디자인이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다시 이게 장애인 차별법 때문에 이렇게 체크 모양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라고 내밀었을 때 그 윗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쵸. 이내 그걸 물론 고려해서 안 만들어서 지금 와서 이 난리야 이 말 하겠지.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못 드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제한을 드리면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살짝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접근성을 좀 더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살짝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맞아요. 짜증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저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우정 강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네.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분 때문에 팀 버너스리도 알게 되고 네,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써먹을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제가 아랴 레이블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라이브도 배우고 이거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 인증번호를 적는데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이 경우에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읽어줄 있겠다. 수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레아 레이블드 같은 경우 기계에 따라 안 먹어요. 혹은 잘못 가르쳐 주거나 네. 혹은 이제 기껏 넣었더니 위배가 되거나 통일성이 좀 없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이거 넣으면 해결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선임된 입장으로 친구들아 혹은 뭐 이제 누구누구님 누구 대리님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거나 문제가 돼서 다시 수정해야 돼서 더 빼서 개발자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사건 사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또한 저희도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짜 이어폰 끼고 스피커 없을 요즘- 때, 이온프 없을 때. 그렇죠. 딱 이제 그런 거지. 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때는 한순간 청각장애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네, 분명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UI, 좋은 앱, 웹, 키오스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정작 작업자들은 안 한다. 그냥 처리하기 바빠서. 그래도 우리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00%는 하진 않지만 제가 접근성 프로젝트를 한 지가 좀 되긴 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접근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인증 마크 기준 그런 거는 한지 좀 됐긴 한데 그게 아니어도 저는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네. 저는 테스트를 해요. 그런 거 넣고 이런 걸 아리아를 이렇게 쓰면 되려나? 해서 한번 테스트 겸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접근성 프로젝트가 아니면 마루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연습 겸 해서 보통 팝업을 요즘 다 커스텀하니까 얼럿이나 그쵸. 팝업 같은 것도 라이브나 이런 걸로 해서 초점 가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탭도 탭 패널 쓴 다음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하고 하면 언젠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맞아요. 팝업도 안 그렇지. 만들고 기본 셀렉트도 요즘 커스텀해가지고 바꾸는 시대인데요. 네. 앞에 키오스크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고 다들 이걸 이때 세미나 들으면서 느꼈던 게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되나 저게 보완해야 되나 하지만 실제 제도적 보완 돼봤자 작업자들은 콧방귀도 안 낀다. 그리고 콧방귀 끼고 싶어도 모른다 잘. 아,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 느낌으로는 그냥 학원에 하는 그 NCS 과정에 접근성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필수 교양 정도는 되지 않나? 방송까지 열어주셔서 세미나까지 같이 공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시간 내준 게 더 감사하죠. 이건 링크 주면 끝나요. 유튜브 이거 있어요 보세요 하면 끝나는데 하긴 내가 정리를 해줬잖아. 3시간짜리를 1시간 내외로 정리를 해줬으니까. 네, 아무데도 없을 자료잖아요. 맞아. 이거 네. 리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맞아요. 유일하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내가 사실 이거 세미나 가면서 사전 문의를 했거든요. 이거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 그래서 라이브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네. 거부당해가지고. 다음 달에 하는 것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보려고. 그건 6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어우, 많이 하네요. 네, 컨퍼런스가. 그래서 6시간 동안 나 작업하면서 보는 컨셉으로 한번 하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피자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찌.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살찌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네.